서울대 학생들한테 지지난주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거의 80%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그냥 1%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뛰어난 게 없다니.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공통 역량, 개인 강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아까 중요한 것들을 위로 놔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앉아서 양식을 킨다, 작성하면서 생각한다, 작성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하고 그냥 뒤죽박죽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회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동영상 전문, 동영상 시각 디자인 전문 회사다. 또는 우리는 UX, UI 시각 디자인 전문 회사다. 우리는 홈페이지 제작 전문 디자인 회사다. 그럼 필요한 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뽑는데 UX, UI 디자이너를 뽑는지 편집 디자이너를 뽑는지 다 다르죠. 근데 이 직무 역량들 보시면서 내가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까라는 것들 나와 있지만 정답지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은 회사에서의 그런 비전이나 철학,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들을 끌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 역량입니다. 공통 역량,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공통적인 역량이죠. 예를 들어서 다룰 수 있는 툴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각 디자인 하나만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개발자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대상자, 기획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공통 역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강점, 나의 강점이 뭔지.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나의 강점을 스스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강점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의 강점에 대해서 좀 찾는데 도와주세요 하면 자기는 스스로 못 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런 거는 정말 직무에 적합하고 땡땡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서울대 학생들한테 지지난주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 자랑할 점 3가지 뽑아서 이야기해달라, 발표해달라 라고 하니까 거의 80%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그냥 1%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뛰어난 게 없다니. 하지만 뭐가 문제겠어요? 서울대 학생들, 내 주변에 다 서울대 학생이니까 그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다 CD과 학생들이고 거기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 다 할 줄 아니까 나는 거기 평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평균의 속임수에서 여러분들 헤어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냥 디자인 툴을 배우고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제 막 관심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과 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어차피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다시 그 회사 스타일에 맞게. 근데 내가 지금 뭘 좀 잘하고 어떤 부분들을 강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왜 거짓말했어? 너 뽑아놨더니 완전히 딴판이네?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강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해봐라. 그 중에 또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MBTI 아시죠? 거기에서 본인의 유형을 치면 강점과 약점이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강점들을 여기다가 녹여내시고 내 경험들을 뽑아내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경험들을 쭉 뽑아 보시면 내가 어떠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 입사지원서 작성법 기본형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생생활, 사회생활, 지원 동기 및 포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이전시나 소규모 회사에 여러분들이 취업 지원을 하시면 이런 폼의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예, 성장 과정에 써야 되겠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성장 과정 또는 지원 동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지원 동기가 제일 앞에 있다면 지원 동기에 맞춰서 나의 경험들을 쓰면 되죠. 내가 이 경험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유리한 경험들을 뽑아놓고 이거를 지원 동기 위에 있는 게 지원 동기구나. 그럼 지원 동기에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 맞춰서 써야지 항목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제 사회활동을 해보셨다면 그 사회활동을 해보면서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사고들이 재정립됐다. 이런 것들도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의 또 하나의 방법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시각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적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아까 MBTI를 통해서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강점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적어요. 하지만 약점, 나의 단점을 적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그리고 적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이걸 적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단점이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여기다 적어도 되냐 그리고 치명적이지 않냐 꼭 확인 받으셔야 되겠죠. 확인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창생활, 사회생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학창생활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회생활이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사회생활이 나의 이력에 도움이 되겠죠. 사회생활이 직접적인 사회생활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칩시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인기 있는 제품인데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시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눈에 잘 띄는데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막상 그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사장님께 건의를 해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눈에 잘 보이는데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하루에 2, 3만 원 정도 더 높아졌고 그래서 사장님께 칭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은 같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조금이나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했다라고 하면 직무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꼭 시각 디자인 업무만 한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 학창생활에서 중요한 거,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봤다든지 공모전에 출품을 해봤다든지 팀 과제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본 것들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 회사 또는 광고집, 간판집에서 일해본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일해본 것들은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성격 장단점의 에피소드로 활용될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메일 유업에 지원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쓸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우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전 아기 때 분유로 매일 분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너무 뻔하잖아. 지원 동기 정말 클리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도 뒤적여 보고, 근데 실제로 찾아가도 보고, 또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원 동기에 넣으면 어떨까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공감이 되는 내용들을 쓰셔야 됩니다.